안녕하십니까. 갤라호른입니다. 애널리스트가 아닌 트레이더의 눈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갤라호른은 투자자 여러분께 구체적인 매매 신호를 제공하기보다는 투자자들이 시장에 대한 이해와 통찰력을 갖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투자하는데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중순 이후 뚜렷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 유로 달러는 아직 추세를 돌파하려는 시도를 보여주기보다는 그 추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로 달러 통화상은 피보나치 되돌림 23.6% 값인 1.0870대와 단기적 지지선인 1.0830대를 차례로 무너뜨리고 하락하며 한 주를 마쳤습니다. 하락하고 있는 유로 달러는 일단 주간 차트에서 볼린저 밴드 하단인 1.0650대까지 밀린 뒤 방향성을 탐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간 차트에서 추세 전환 패턴인 머리 어깨형 패턴을 만들어가고 있는 유로 달러는 피보나치 되돌림 38.2%인 1.0630대까지 밀릴 수 있음을 투자자들은 염두에 둬야 할 것입니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 인덱스는 숨고르기를 멈추고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잭슨 홀 심포지엄에서 파월 의장의 매파적 기조 연설 이후 달러 인덱스는 장중 103대에서 104대로 상승한 것이었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발언에 힘입어 전장보다 0.10% 오른 104.124로 이번 주를 마쳤습니다. 장기적으로 달러 인덱스는 하락 추세를 보여왔는데 현재 달러 인덱스는 하락 추세선에 도달했습니다. 이 추세선을 돌파하고 새로운 추세를 만들어낼지 아니면 하락 추세선 아래로 다시 내려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고 상승한다면 위험 선호 대신 안전 자산 선호 심리가 시장을 지배하고 글로벌 경제에서 미국만 탄탄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시장의 인식을 반영한 것이 될 것입니다.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보험 신청 건수는 지난주 발표치보다 줄어든 23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주 발표치 24만 명보다 감소했을 뿐 아니라 시장 예상치인 23만 9천 명보다도 낮은 수치여서 탄탄한 미국 고용시장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23일 발표된 8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와 서비스업 PMI 예비치가 시장 예상보다 부진해 달러는 하락했는데 달러의 조정폭이 너무 컸다는 시장의 반응도 달러 강세에 한몫했습니다. 탄탄한 미국 경기 지표와 함께 잭슨 홀 경제 심포지엄도 달러 강세, 유로 약세를 이끌었습니다. 시장 참가자들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은 잭슨 홀 경제 심포지엄에서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금리 인상과 앞으로도 높은 금리 수준이 유지될 것이라고 연설했습니다. 이에 달러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잭슨 홀 심포지엄에서 파월 의장은 기조 연설에서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는 바꾸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한 추가 금리 인상이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시장은 연준이 인플레이션 목표 2%를 달성할 때까지 높은 금리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파월 의장뿐 아니라 잭슨 홀 심포지엄에 참석한 연준 위원들도 매파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수전 콜린스 보스턴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통화 정책이 제약적인 수준에서 한동안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콜린스 총재는 잭슨 홀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추가 인상이 필요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테이블에서 절대 제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CNBC와 가진 인터뷰에서 연준은 아마도 해야 할 일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말했고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도 잭슨 홀 심포지엄 참석 후 방송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이 몇 달 동안 개선됐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했습니다. 로레타 총재는 FOMC 회의에서 투표권이 없는 위원으로 매파 인사로 분류됩니다.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는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강화했지만 시장은 매파적 발언에 비중을 두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커 총재는 잭슨 홀에서 CNBC와 가진 인터뷰에서
충분히 금리를 인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인플레이션을 목표치까지 낮추기 위해 필요한 만큼 금리를 높게 올리고 높게 유지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동안 금리 인상 중단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던 라가르드 총재는 이날 전환과 중단의 시대의 정책을 수립하려면 열린 마음과 새로운 발전에 맞춰 프레임워크를 실시간으로 조정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이에 유로는 달러에 대해 약세를 보였습니다.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와는 달리 미국 증시는 상승했습니다. 지난해와는 달리 미 연준에서 쓸 수 있는 것은 한 차례의 0.25% 금리 인상밖에 없다는 판단에서 시장은 오히려 안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파월 의장은 여전한 인플레이션 압력을 언급하며 금리 인상과 고금리 유지 기조를 피력했지만, 시장은 금리를 올리더라도 신중하게 진행하겠다는 발언에 주목한 것입니다. 또 지난해처럼 경제에 고통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가 없었고 이젠 연준에도 카드가 별로 남지 않았다는 사실에 시장은 안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시카고 상품 거래소의 패드워치에 따르면 다음 달 미국 기준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은 80%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신 11월에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반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금리 인하는 내년 중반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투자자들은 연준이 내년 5월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35.7%로 보고 있습니다. 고금리 장기화 전망은 국채 시장에서 국채 수익률을 높이고 있는 형편입니다.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이미 4% 중반까지 상승했는데 2007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한편 유로존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독일 경제는 2분기 연속 위축되면서 기술적 의미에서 경기 침체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5일 독일 통계청에 따르면 독일의 2분기 국내 총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0.2% 감소한 것으로 확정됐는데, 지난 1분기도 0.2%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 독일 경제 전망도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독일이 올해 주요 선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경제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 연준의 긴축 정책 지속 의지가 달러 강세를 유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MUFG의 분석가인 리하드만은 유로존 경제가 약하다는 증거가 늘어나면서 유럽 중앙은행이 9월에 금리를 인상하기보다는 동결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유로존 채권 수익률과 유로화가 하락할지 모른다고 내다봤습니다. 갤라호른에서 제공하는 보고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갤라호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